제3편 류순 감옥의 빛 순국과 동양 평화 사상. 하얼빈 의거 후 일본 관원에 체포된 안중근 의사는 류순 감옥에서 짧지만 강렬한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미 스토리 미스테리어스 히스토리 파일의 나레이터 이정화입니다. 보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독립전쟁의 일환임을 당당히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동양 평화의 거대한 이상을 담은 저술과 수많은 유목을 남겨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습니다. 1점 옥중 생활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 불법 재판 속의 투쟁. 안중근 의사는 류순 감옥에서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의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 측 변호인의 도움마저 거부하고 국제법에 따른 전쟁 포로 대우를 요구하며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논리정연하고 당당한 태도는 재판관과 검찰관은 물론 방청했던 일본인 기자들에게까지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안 의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조국 독립을 위한 마지막 기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고 여생을 동양 평화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글로 남기는 데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조마리아 여사의 숭고한 유언. 사형 선고 후 안 의사는 면회를 온 동생들 안정근, 안공근에게 어머니 조마리아 마리아 여사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의 항소를 종용하는 이들의 회유를 물리치고 다음과 같은 숭고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 편지는 비록 원문이 전해지지는 않으나 그 정신만은 한국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마냥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데이다이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이셔 일을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 TMF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어머니의 이 편지는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대의를 지킬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지어보낸 수의를 입고 순국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2점 동양 평화론 시대를 초월한 이상.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미완성으로 남긴 저서가 바로 동양 평화론 동양핑 거론입니다. 이 저서는 그의 하얼빈 의거가 단순한 테러가 아닌 항구적인 동양 평화를 위한 대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이론적으로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사상의 핵심 내용. 동양 평화론은 서문시 원과 정감 젠지엔까지만 완성되었으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시대 상황을 뛰어넘는 미래 지향적인 국제 질서 구상이었습니다. 동양 삼국 연대론 안 의사는 당시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한국, 청국, 중국, 일본 삼국이 힘을 합쳐야만 동양의 평화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토의 죄악이 바로 이 연대의 근간을 파괴하고 일본이 서양의 앞잡이로 동양을 침략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양평화회의 창설. 그는 류순의 동양평화회의 동양빙허 회의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국제연합유엔이나 동북아시아 지역협력기구의 개념을 약 100년 전에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동번영 구상평화회의를 중심으로 3국이 군사연합을 이루어 외세를 막고 공동은행 및 공용화폐를 사용하여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청년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게 하는 상호 어학교육을 통해 형제의 관념을 키우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중근에게 평화란 모두가 자주 독립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라도 자주 독립하지 못하면 진정한 동양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의 사상은 당시 일본의 대동아 공영론 다동야 꽁롱론이 주장하던 기만적인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세계 평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3점 순국과 유해 문제. 순국.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류순 감옥에서 어머니가 지어 보낸 흰색 한복 수의를 입고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기며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유해 문제. 순국 직전 안중근 의사는 두 동생에게 내가 죽은 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안 의사의 유해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시신을 리순 감옥 인근의 어딘가에 비밀리에 매장했습니다. 일본은 매장지를 1급 기밀로 다루었고 현재까지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은 한민족의 오랜 수건으로 남아있으며 안 의사가 염원했던 조국 독립과 동양 평화의 완성을 상징하는 마지막 과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점 시대의 기록, 유목 이모의 가치.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200여 점의 글씨, 즉 유목 이모는 그의 고결한 정신과 강인한 의지가 담긴 역사적 기록이자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정신적 가치 유목의 내용은 대부분 경천에인징 티아나일련,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국가안위 노심초사고자 안웨이 라오신자오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를 태운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고시엔션주연本分,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등과 같이 그의 사상과 신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서체와 수인. 그의 서체는 구양순체의 강건함과 자신의 기백이 어우러진 독특한 필체로 모든 유목에는 순국 당시 32세였다는 기록과 함께 단지던 주했던 왼손 약지 지문이 찍혀 있어 그의 결연한 의지를 증명합니다. 문화재적 가치. 현재 안중근 의사의 유목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기 직전이었던 1910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의거와 옥중투쟁은 침체되었던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후 의열투쟁과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 애국활동을 시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에미스토리 미스테리어스 히스토리 파일의 나레이터 이정화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